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더 바삭한 온유한으로 이슈들을 튀겨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 잘 못 주무셨죠? 아침 방송까지 하느라. 저는 사실 밤을 샜어요. 지금. 밤을 꼴딱. 지금 밤새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네.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네.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속보는? 저는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녁 약속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TV를 켰더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나타나면서 비상계엄 딱 자막이 뜨더라고요. 저게 뭐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방송 사고일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콜라미님이 잠이 안 온다고, 아직도 놀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엄 선포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 안팎에서 긴급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네. 해요. 그런데 대통령실 공식 공지는 없었고 확인 취재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였고, 밤 10시 23분에 긴급 담화가 시작될 때만 해도 비상계엄이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선포한 게 45년 만인데,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저는 희극 같은 비극이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고 희극 같다라는 것은 전혀 이해 안 되는 일로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비극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 그리고 자칫하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을 하는 저는 오늘 아침처럼 사실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와닿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상당히 위험한 날이었잖아요. 현재까지는 다행히 큰 시민들의 힘 그리고 국회의 힘으로 현재까지는 큰 그런 거 없이 지나갔지만 참 참담한 일이다. 근데 굳이 이유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김용호 국방장관 탄핵 가능성 요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청하는 것, 뭐 감사원장 탄핵 소추 오늘 원래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아마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이 위협받으면 최후로 비상계엄을 써야겠지라는 생각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이 어제였던 건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오후 한 5시 넘게까지 대통령실의 꽤 고위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소수만 알고 실행 날짜를 어제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비상계엄을 나중에 본인의 자리가 위협받을 때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국방장관 탄핵 가능성이 나오니 만약에 김용현 장관이 탄핵돼 버리면 그런 카드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르죠. 다 밝혀져야 될 일인데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큰 일이 엄청나게 큰 전략 뭐 나쁜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여태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무거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나빠서 상당수를 그렇게 해왔어요. 국정 운영을. 하나가 우당탕탕. 빠졌죠. 네.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참담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비상계엄이잖아요. 계엄은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그냥 개각, 누구 뭐 임명 이런 정도의 아주 좀 단순하고 가벼운 거로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비상계엄은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떠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 같아요. 비상계엄을 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안보실장도 대통령이 참 편애하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누구랑 이런 중대한 문제를 상의하고 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젯밤 몇몇 수석들도 뭐 다른 약속, 술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요 수석들도. 네, 김태효 안보실장도 뭐 일부 기자들이랑 뭐 저녁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김용현 국방장관과 긴밀히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건 이분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짓을 또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빨리 탄핵이 돼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일단 대통령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대통령으로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겁이 나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결정을 통해서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를 위태롭게 할지 저는 솔직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분이 저 자리에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좀 위태롭게 하는 것을 국회가 가진 입법권으로서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상계엄을 김용현 국방장관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걸로 지금 알려졌죠.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대통령실 참모도 몰랐고 여당 대표도 몰랐고 지금 미국 국무부도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되기 4시간 전에 대통령실에서 사무실에 대기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비상계엄까지는 몰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통보를 미리 받았고 지금 김병주 의원은 박안수 총장이 이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죠. 박안수 총장이 오후에 용산에 들어갔던 것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오늘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그럼 이 상황을 누가 알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은 알았을까? 홍철호 정무석은 알았을까? 안보실장은 몰랐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몰랐다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거고 무능한 거고 또한 알았는데 대통령이 저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방조했다라는 것은 같은 범법자로서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예, 김용현 국방장관은 최소한 알았고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도 알았겠죠. 그런데 이런 불법적이고 위험하고 지극위험한 결정이죠. 지금 전 국민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계엄 선포 이후에 제가 처음 받은 지인들로부터 연락은 괜찮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괜찮냐.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은 사실은 없죠. 물론 좀 막연한 공포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어제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가서 일단 의회를 지켜서 됐지만 총든 군인들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잖아요. 몇몇은 아니죠. 많은 보좌관들이 몸을 던져서 막긴 했지만 총 앞에서 막았거든요. 1980년 이후에 못 본 장면들이에요. 그 장면을 대통령이 윤석열이 울컥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좀 실체를 알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 전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밤중에 지금 네. 선포가 이어졌는데 그럼 국무회의는 제대로 있었던 건지 이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국회는 지금 통보가 안 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 당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중에 알았다.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8시나 9시 경에 국무회의가 열렸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열렸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하는데 반대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면 어쨌든 대통령의 판단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이건 당연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조사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빨리 탄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소추가 돼서
물론 결정은 헌재가 이제 제대로 또 구성이 돼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직무정지를 해서 일단 국군 통수권을 떼놓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때 지금 뭐 여당이 무슨 보수 분열을 우려한다거나 한가한 소리입니다. 45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진짜 아무것도 전 처음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국지전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계엄을 선포했는데 여기에 뭐 개파의 유불리를 따진다든지 이러면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되는 건데 한가한 소리예요. 네. 그거는 누가 되든 일단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이 국군 통수권은 빼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델로님이 저 울컥함에 진짜 공감된다. 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공감을 밤을 새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계엄사령부가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살펴보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좀 가늠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허위 선동, 여론 조작, 가짜 뉴스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전공의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 이탈한 모든 의료인 복귀해라. 처단한다. 아니면 처단하겠다. 네. 이런 면면이 쭈루룩 나오거든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셨어요? 저는 세 번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에서는 국회의 정치적인 결사, 정당 활동, 정치 활동 일체 금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비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군 병력이 제일 먼저 갔던 것은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청을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을 했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도 분명히 반헌법적이고 법률을 위반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 즉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어떠한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빨리 국회를 소집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세요. 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게 헌법과 계엄법 2조, 3조, 4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니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반헌법적 비법률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일 경악스러웠던 것은 세 번째 항목이에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언론의 자유. 우리가 민주화를 추구를 하면서 계속 노력했던 게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헌법에도 이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사회 국가 안에서 살아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 정도까지 좀 화가 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 항목이 눈에 띄어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아마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진행 중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의사들의 현장에 복귀하라는 걸 포고령에 넣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처단한다는 말까지. 처단한다는 말까지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한 고등학생 이상의 상식적인 사람으로서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 정도의 틀을 못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의료 대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진짜 2월 이후에 수천 명의 목숨이 위태롭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건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직역과의 갈등으로 현장을 떠난 건데 이걸 계엄령을 선포해서 복귀시킨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저는 이게 대통령의 현재 자격과 품성, 상식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물론 독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다른 것들은 그런 건 독재자들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고령 5번을 보면 이거는
그냥 성인의 상식의 틀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포고령에 들어갔다는 거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걸 넣었다. 그것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도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하기도 한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뭔가 상식적인 틀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은요 사표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전공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복귀를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전공의를 복귀시키려면 나 전공인데 내가 출근을 안 해요. 그리고 막 휴가를 써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계엄 포고령대로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병원 소속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복귀시킬 거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사회 갈등을 예를 들어 직역 간 또는 각 이해단체들 간의 갈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는 방식을 그냥 표출한 건데 그냥 총칼로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전두환 때보다 더해요, 사실은. 그 생각의 수준이라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지금 군 체포조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집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사무실 출입도 네. 통제했다고 지금 딴지 계엄군 한 빌딩. 10여 명 정도가 사무실 사진도 출입 나왔어요. 통제했다고 해서 김어준 씨가 모처에 은신해서 이제 아침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이 상황도 사실은 이제 사망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걸 예. 보여주는 반추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게 내일 출근을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가야 되는 건가? 이걸 사실 밤에 고민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가지를 좀 드러내는 건 즉흥적이다. 그리고 일단 나쁜 의도죠. 아주 비판받아야 했고 탄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혀 사실은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요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만 딱 찍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다행이기도 한데 너무 엉성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일단 본인이 싫어했던 김어준 씨나 일부에 대해서만 타겟으로 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능력함이 사실은 우리가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 머리에서 그러한 조치가 나왔을까 정말 궁금해요. 거기만 찍어서 간. 이게 그러니까 국회 어제 제가 오늘이군요. 새벽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좌관들이. 뭐냐면은 오늘 본회의잖아요. 원래 그렇죠.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지방에 있는 좀 멀리 호남 쪽에 민주당 호남이 많으니까 이 의원들도 대부분 안 가고 어차피 오늘 나올 겁니다. 어젯밤에 국회 근처나 서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충청권이 지역구인 분들, 네. 충청권의 지역구인 분들은 출퇴근을 국회에 자주 하기 때문에 네. 충청권으로 내려갔었고 저도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늦게 온 충청권 지역구 의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이나 금요일은 대부분 의원들이 지역구로 많이 지역구에 가죠. 가거든요. 그러면 어제 1시에 그러니까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시쯤에 우원식 의장이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는데 만약에 금요일 밤이었다면 대통령이 한 게 뭐 또는 토요일이었다면 며칠이 지났을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방송사나 주요 언론 또는 뭐 예를 들어 유튜브도 요즘 많으니까 그런데 다 언론 통제가 실제 가해졌을 수도 있고 물론 결국에는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은 해제됐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는 당연히 했겠죠. 근데 계엄 상황에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총등 군인과 시민들의 대치 그렇죠. 상황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사실 어제 상황도 시민들이 온 맨몸으로 사실 맞선 거였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영화 서울의 봄이 떠오르는 상황이에요. 영화 서울의 봄이 떠오르는 상황이고, 근데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합참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이었나? 왜 그랬을까? 라고 그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합참 의장 대신 육군의 수장을 안 치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 계엄 관련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싶긴 하거든요.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좀 제한적이었죠.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과부적이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비상계엄은 즉흥적이었다. 치밀하게 준비되지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넘어서서 법적인 처벌도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벌을 받아야죠. 여기에서 아마 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일부 국회 경내에 진입한 이제 공수특전단 분들이 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고개를 숙이는 영상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철수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장면들이 예. 이제 포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정말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가 아마 아주 신복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엄사령관을 누가 맡으려고 했겠습니까? 이거 뻔히 성숙된 국민 시민의식에 비춰볼 때 뭐 시간은 문제지만 뭐 실패할 거를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박성태 실장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국회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국회 본청은요 민의의 전당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계엄사에 소속된 군인들이 총을 차고 창문을 깨고 본청으로 난입을 하고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이거는 세상의 어느 독재국가 후진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그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너무나 착잡하고 제가 과거에 민주당에서 아유 무슨 계엄이에요. 계엄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돼요. 대한민국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속 제기했을 때 아 이거는 뭐 지나친 음모론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권이 이렇게 비상식적일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계엄 그 군인이 인사를 하는데 그걸 보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특수부대가 들어갔을 때 정말 막으려고 하거나 세게 붙으려고 하면 제대로 이제 진압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술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어 보이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보좌진들이 소화기로 뭐 분사를 하면서 강렬하게 막긴 했지만 사실 총등 군인들이 마음을 먹으면 더 심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뭔가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사하고 간 그 군인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사실 너무 젊은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서 울컥하긴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또 국민들이 다행이고 안심스럽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불상사, 특히 다치는 국민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거 없이 질서 있게 국회에서 발빠르게 현명하게 빨리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해줘서 무척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200여 명, 300명 가까이가 왔다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뭐 공수일 특전여단과 그다음에 수방사 특임대 왔다고 그러는데 일부는 물론 이제 막는 보좌관들 당직자들에 비해서 몸싸움을 하다 보니 격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그런 걸 좀 안 하지 않았나. 일단 명령이니까 갔지만 그런 걸 안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일종의 분위기고 또 분위기를 만든 건 문화인데 이게 성숙된 우리 시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도 그런 걸 본 것 같고 앞으로 대통령이 사실은 바로 하야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할 테죠. 그러면 집회든 뭐든 어떤 과정들이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게 분위기가 어제 현장에 있던 저도 이제 2시쯤 가서 그런 뭐 대치 상황은 못 봤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집회 과정이든 뭐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약간 신경 쓰면서 질서나 시민의식 이런 걸로 일단 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